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궁극의 코로나 치료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렌질루맙의 임상 연구가 또 하나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자료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clinical government clinicaltrials.gov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고요. 원래 기존에 4개가 있었어요. 근데 얼추 봐도 1개가 더 추가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녹화 잘 되고 있나 한번 보고요. 네. new 이걸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가 뭐였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CMML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에 대한 임상 일상 환자 수 15명, 그리고 재발 불운성 거대 비림프종 환자 임상 1, 2상. 이거 이제 얘네들은 2020년 2월 그리고 2022년 1월 그리고 비림프종은 2020년 9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 거대 비림프종에서의 다기관 연구, 이게 이제 2020년 9월까지가 종료 예정일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은 뭐 내용 발표가 없는 실정입니다. 조금 이제 사람들이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예방 및 암치료. 근데 자세한 그 타이틀을 보면은 암 환자에서 코로나19의 예방 및 치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한정적이죠, 연구가. 그래서 환자가 2282명이고 상당히 많고, 이거는 내년 2021년 9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사이트를 볼 때마다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치료와 뭐 예방이면 예방인 이제 부차적인 거고 치료가 주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치료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임상 내용이 없으니까 그게 좀 저는 걱정이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에서의 코로나 치료고, 그리고 예방 및 치료고, 그리고 이거는 중증이고 치명적인 코로나 환자에 대한 폐렴 연구예요.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로 이제 이렇게 기계환기나 뭐 침습적 기계환기나 아니면 뭐 다 자기 혼자서 이렇게 호흡이 불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되게 걱정이었어요. 뭐 BET랑 뭐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걔네들은 이 사이트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궁금했었는데, 그게 저는 오늘 이제 그게 풀렸습니다. 보시면 이 첫 번째 오늘 올라온 이 임상 연구 내용,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좀 속이 후련하실 거예요. 보시면은 뭐 잔말이 되게 많아요. 이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걸 보시면 캔서 코비드19 레스피레터리 바이럴 인펙션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코비드19 뉴모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좀 한정된 느낌. 코로나19 환자 중에서도 좀 더 폭을 좁혀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었다면 이거는 진짜 코로나19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Big Effect Trial for the Treatment of COVID-19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ET Big Effect Trial 연구를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한다. 몇 쌍이냐? 임상 2상입니다. 1상이 아니고요, 2상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임상 2상만 성공을 해도 뭔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도 충분히 EUA까지 승인이 가능하다. 이것도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아니면 뭐 임상 그거 있죠. 임상을 좀 더 빨리빨리 이렇게 신속 심사라도 받아서 이렇게 동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입원 환자 코로나 치료를 위한 다기관 플랫폼 실험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렘데시비르랑 렌질루맙의
병용 임상을 할 겁니다. 얘네들을 따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렌질루맙, 렘데시비르를 같이 투여했을 때, 그리고 렘데시비르만 투여했을 때, 쉬운 말로. 그리고 기간을 보시면 10월 30일부터 해서 2021년 내년 1월 8일이 초기 종료고, 그 다음 7월 1일이 완전 종료 예상 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브리프 서머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연구의 요약이죠. 요약 중에서 제가 보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 두 번째 문단이랑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연구의 목표는 개입에 대한 명확한 통계적 유의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효능을 암시하는 임상 데이터가 있는 제품을 결정하고 효능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신속하게 이렇게 하기 위한 거다. 목표 자체가 이렇게 신속성을 위한 거예요. 임상의 효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BET에 선출된 추정치는 표본 크기 및 조말점 선택 측면에서 더 큰 실험을 설계하기 위한 개선된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제 얘들을 기반으로 더 큰 임상 시험을 또 진행을 한다는 거죠. 유효성 표시가 거의 없는 제품은 중간 경과에 따라서 당연히 제외를 시킬 거고요. 계속 이렇게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 진행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이건 신속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또한 일부 개입은 임시 무익성 또는 유효성의 분석에 따라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바로 중단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한번 볼게요. BET 단계는 렘데시비르와 렌질루맙의 조합 대 렘데시비르와 렌질루맙 위약의 조합을 평가할 것입니다. 주요 목표는 8일째 임상 상태 8점 그 척도가 있나봐요. 척도에 따라서 코비드19로 입원한 성인의 대조군과 비교하여 다양한 임상시험 치료제의 임상 효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8점 치료제의 척도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8점 순서 척도의 입원 상태에 따른 코비드19로 입원한 성인의 임상 효능 기간은 8일차에 평가를 한다. 첫 번째는 1점은 이제 입원하지 않았고 활동에 제한이 없다. 이게 가장 좋은 상태인 거고, 입원하지 않았지만 활동 제한 및 가정산소가 필요하다. 우리 그때 봤던 그 할아버지 있죠? 77세였나? 그 할아버지가 가정산소 필요한 2점으로 이렇게 척도가 나왔었어요. 3번은 병원에 입원하여 산소 보충이 필요하지 않으며 더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이해되시죠? 병원에 입원하는 단계, 초기 단계. 4번, 입원 산소 보충이 필요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5번, 입원과 산소 보충 필요하다. 산소 보충도 필요하고 입원도 필요하다. 6번, 비침습적 인공호흡기 또는 고유량 산소장치 사용이 필요하다. 7번은 이제 입원, 침습적 기계환기장치 또는 체외막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에크모라고 해서 그때 그 할아버지 분이 이 단계까지 갔었다가 2점 척도로 개선이 돼서 나왔었죠. 그리고 8점은 이제 죽음. 그래서 이제 몇 점에서 몇 점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뭐 점수도 이렇게 내고 해서 유효성과 8일 만에 이렇게 급속히 좋아지는지 여부,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이야기 효능이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이걸 보고 참 약간의 의구심, 약간의 의심, 그게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코로나19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렌질루맙입니다. 네. 궁극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5가지를 하고 있고, 그중 3가지가 코로나 관련 임상입니다. 그리고 1상도 아니고 2상과 3상입니다. 3상이 2개, 2상이 하나고요.
모든 그 임상 진행 과정이 절대 느리지 않고 있습니다. 늦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초기 결과가 원래 초기 결과 목표치가 2020년 9월인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2021년 9월인 게 있고, 그리고 오늘 실시한 거는 2021년 1월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날짜까지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 날짜까지 나와 있다는 말의 뜻은 그때까지 뭔가 효과가 없으면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PET는 이제 최대한 빠른 어떤 긴급성과 응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환자 모집도 금방금방 될 거고요. 상당히 빠른 시간 동안 진행이 될 거라고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궁극의 코로나 치료제 렌질루맙, 코로나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